한국에 잠시 친구들과 여행 왔던 남성.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길래 이 남성이 더 이상은 미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는 지금 한국 이민을 결심하고 짐을 싸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초반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에 살면서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도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책 읽으면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그런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고 지낸 저의 절친한 친구 마크와 에밀리가 있는데요. 두 친구가 오래전부터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행지를 정하던 중 마크와 에밀리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학창시절에 저희 학교에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종종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중국이랑 크게 국민성도 다르지 않다며, 또한 일본 친구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갈등에 대해 말하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만은 반대했지만 친구들이 너무 가고 싶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떠난 한국 여행이 너무 싫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했죠. 특히 저는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시카고에서 뉴욕, 보스턴, LA 등 다른 도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여행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저는 한국 여행이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 대해 말했던 것들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거리를 상상하였었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몹시 현대적이면서도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을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펼쳐진 한옥과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우리가 미국에선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이국적인 향기가 나는 거리에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맛볼 생각에 기대가 컸지만 메뉴를 보자마자 우리는 당황하였습니다. 메뉴는 대부분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영어로 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며 어떻게 주문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마크와 에밀리 역시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패스트푸드 메뉴가 아닌 한글만 가득한 메뉴판을 본 우리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한국 여행의 첫 단추부터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여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식당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우리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메뉴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물어보았고 저희는 안도의 한숨에 내쉬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결국 불고기, 비빔밥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요리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로운 맛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주인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첫 한국 방문이시죠?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작은 디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러나? 우리는 너무 따뜻한 환대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우리를 대해준 한국인들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보다가 늦은 저녁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피곤한 하루였고 우리는 모두 택시 안에서 서로의 하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택시에서 내려 곧장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한 순간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지갑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지갑에는 현금과 카드 그리고 중요한 신분증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갑을 다시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고 특히 늦은 밤이었다면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호텔 로비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크와 에밀리도 제 불안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아마 지갑을 다시 찾는 건 어려울 거야. 여기에서도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의 말은 저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머릿속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려는 그때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로비에서 저희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탔던 택시기사님이 지갑을 두고 내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갑에 있는 호텔 명함을 보고 다시 돌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셨지만 지갑을 두고 내린 걸 알고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그 한마디는 저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고 한국인이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한 민족인지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크와 에밀리도 제 옆에서 한국인의 친절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현금과 카드는 고사하고 지갑을 돌려받는 그런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한 이 친절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 모여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돌려받은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인의 친절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도 감동받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것 같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경험은 정말 특별한 거야. 우리는 한국에 잠시 여행 온 외국인일 뿐인데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경험을 한 후 며칠 뒤 우리는 서울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내고 전통적인 한옥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죠. 그 마을을 걷던 중 우리는 김치를 담그고 있는 할머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마크는 갑작스럽게 호기심이 생긴 듯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우리도 김치를 만들어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들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앞치마를 건네주며 김치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들의 시범을 보며 김치 양념을 섞는 법을 배우려고 했지만 서툴렀던 탓에 결국 엄청난 양의 고춧가루를 온몸에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할머니들은 제 실수를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할머니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정하게 닦아주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한국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며칠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복통이 찾아왔을 때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에밀리와 마크도 저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점점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존, 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우리는 셋 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특히 병원에 가면 말이 안 통해서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마크는 미국에서라면 911에 전화를 걸어 앰뷸런스를 부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참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쩌지? 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언어 장벽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 겪은 모든 행복한 추억들이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이 호텔 로비의 직원이 우리의 상태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많이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급하게 저의 상태를 설명했고 직원은 친절하게도 저희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택시를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연락해 제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친절함 덕분에 우리는 큰 불안 속에서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영어로 된 안내문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영어에 능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통증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마크와 에밀리도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고 우리는 미국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우리는 처음 느꼈던 한국에서의 모든 긍정적인 경험들이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간호사가 우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우리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간호사에게 제 증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간 후 담당 의사 역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나머지 소통은 친절한 간호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에 사용해야 할 약물이나 절차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설명할 때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언어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의료 정보를 놓칠까봐 걱정되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치료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용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 간호사는 제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고는 다시 한번 다가와 차근차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배려 깊은 설명 덕분에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필요한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한국에서는 환자가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크게 안도감을 느끼며 마크와 에밀리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이런 개인적인 친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의료진이 바쁘고 환자가 많으니까 세심하게 신경 써주기 힘들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외국인이고 언어도 잘 못하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나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정말 놀라웠어. 마크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진이 당연히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진 않지.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은 정말 큰 감동이야.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에서의 친절함이 단순한 일상적인 도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친절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울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내고 그 지역의 전통적인 한국 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죠.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지도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길은 복잡하고 표지판도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영어로 된 안내판이나 친절한 안내를 기대했지만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가 아니어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마크는 속으로 이렇게 헤매다 보면 결국 마을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밀리도 지쳐 보였고 저 역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한국인 남성이 우리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서툰 영어로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질문에 반갑게 대답하며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단순히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가서 길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의 제안에 감사하며 함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은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남성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여기입니다. 조심히 다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는 우리가 무사히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갔습니다. 그의 친절함에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한국인들의 배려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우리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되새기게 되는 특별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는데 놀랍게도 그 택시 기사님이 바로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돌려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우리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갑을 되찾은 일, 김치를 만들던 할머니들과의 즐거운 시간,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준 한국인, 그리고 병원에서 받았던 세심한 배려까지 기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으셨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곳에서 받은 배려와 환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그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온 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동 인사이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